결정, 수술 그 뒤에 하는 치료들이 다 식사와 연관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수술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보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 뒤에 이제 관련된 증상은 개개인이 느끼는 증상에 맞춰서 좋은 영양을 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목차로는 이제 췌장암과 영양 불량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주제를 넣었는데요.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. 영양 불량을 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질환인 것 같아서, 모두 다 영양 불량인가요? 그거는 또 아니에요. 치료하시면서 식사 잘 하시고 컨디션 유지 굉장히 좋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내가 내 영양을 좋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저의 판단 기준, 영양사들의 판단 기준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고, 어떤 상황에 영양 불량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은지, 어떻게 해야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. 첫 번째 그 주제로 넣었고, 두 번째는 이런 영양 관리의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거,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느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단을 받은 당시에 우선 소화액이 분비가 잘 안 되고, 그 다음에 소화 관련된 증상, 우선 식욕 저하부터 많이들 느끼시죠. 더부룩해요, 소화가 잘 안 돼요, 먹는 게 조금 등한시가 돼요, 먹는 양이 줄었어요,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많이들 좀 듣습니다. 그리고 혈당 조절이 너무 잘 됐었는데 먹는 거와 상관없이 당 조절이 너무 갑자기 안 돼 갖고 오시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요. 통증으로 인해서 또는 암 자체로의 이화 상태에 의해서, 그리고 금식하시고 시술하시고 못 먹게 하시는 기간들이 꽤 많죠. 굉장히 길게 금식하고 오시는 분들 좀 많아요. 해서 어떤 그 수치로는 문헌에서는 진단 시점에 환자의 80% 정도가 체중 감소를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영향을 또 받냐면, 그래서 수술 자체가 에너지 요구량이 또 많아져요. 많이 몸이 또 이완가 되고, 그 다음에 우선 수술로 인한 식사 섭취가 안 되죠. 위배출 지연이 되던가, 음식이 빨리 내려가서 덤핑 증상이 오던가, 아니면 혈당의 대사의 변화가 오던가, 절대적으로 섭취량이 감소가 되고 또 이용률도 감소가 된대요. 흡수도 감소가 된대요. 해서 우선 복부를 수술하신 분들의 한 6에서 70% 정도의 환자분들한테서는 영양 불량이 또 증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. 영양 불량이 되면 면역이 떨어지겠죠. 그죠? 그리고 수술 후 회복이 잘 안 될 거고, 잘 안 들리세요? 잘 안 될 거고, 잘 들리실까요? 상처 회복이 잘 안 될 거고,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들어가기는 했는데 확실히 크게 들리네요. 네. 완료가 끝까지 다 못하시고 중간에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잘 못 드시고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러신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해서 몇 가지 숫자로 보는 영양 불량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제가 조사한 우리 수술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한 34% 정도 환자분들이 영양 불량으로 좀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진단 초기에 식욕이 없어요, 살이 좀 빠졌어요 라고 한 80%에서 호소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진단 시 10에서 15%, 25% 가까이도 체중 감소를 좀 경험을 하시고, 지방도 단백질 흡수도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양 불량을 어떻게 보냐면, 기운이 없어요, 체중이 빠졌어요, 이런 걸로 그냥 좀 단순하게 영양 불량입니다 라고 보지는 않고요. 체중의 변화 정도가 의미 있게 감소를 했느냐, 한 달에 5% 정도, 그 다음에 석 달에 한 7에서 8% 정도가 빠졌느냐, 예를 들어 60kg 환자분이라면 한 달에 3kg 이상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살이 빠졌어요 하면 그 자체로 영양 불량의 요인으로 또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식사량이 한 달 새 75% 이하로 감소를 하셨느냐, 그 다음에 내 체 근육, 지방이 우선 많이, 지방도 그렇지만 체 근육이 많이 헐렁헐렁해졌어요,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. 신체 계측을 좀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적합하면 영양 불량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, 적극적으로 영양 불량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해결을 좀 해야 되겠죠. 우선은 내가 어떤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지 그
내 상태에 대한 적합한 식품을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, 알맞는 약을 입맛도 소화도 또는 뭐 위장관 운동제든 배변의 약이든 관련된 부분들의 약도 필요로 할 거고, 식사로 부족해요. 그러면 영양제 보충도 하셔야 되겠죠. 그리고 우선은 가족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해서 영양불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볍게 오면은 금방 해결이 잘 돼요. 근데 깊게 빠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고, 예전에는 그렇게 살을 빼려고 해도 안 빠지던 것이 조금만 돌아서면 살이 빠지는 게 자꾸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모두 다 같이 노력들을 좀 해주셔서 영양불량이 깊게 안 빠지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. 그래서 목적은 우선은 좋은 영양 상태라는 것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. 브로콜리가, 컬리플라워가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? 어떤 음식이 좋을까? 어떤 음식이 나쁠까? 이런 얘기를 기대하고 오셨으면 사실은 제가 적합한 대답을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좋은 영양 상태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잘 드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내 상황에 맞춰서 그게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치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,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, 그 다음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, 그리고 더 멀리서는 좋은 영양소로 암을 예방할 수 있고, 이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목적이 영양으로서 되겠죠. 우선은 식사를 균형 있게 맞춰서 드시는 게 첫 번째예요. 첫 번째예요. 균형 있게 맞춰서 드세요. 그 다음에 요구량만큼 드세요라는 어려운 얘기를 좀 써놨는데, 그 요구량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계산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먹어보고 체중이 유지가 되면 나한테 적합한 만큼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선은 지방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근육량의 유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. 체근육의 유지, 적절한 활동,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우선은 다양한 식품을 통해 골고루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, 그로 인해서 어떤 영양소를 섭취를 하기를 기대를 하냐면 에너지가 되는 탄수화물을 밥을 통해서든 아니면 불편하면 죽을 통해서든 빵이든 감자든 탄수화물을 좀 드셨으면 좋겠고, 소화만 잘 되면 거칠은 잡곡도 통밀도 괜찮겠죠. 그 다음에 조직 혈액을 생산하고 면역을 유지해 준대요. 이게 뭐죠? 단백질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단백질, 고기, 생선, 두부, 계란, 이런 음식들이에요. 아마 우리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시던 수술을 하시던 했으면 한 번 이상은 영양사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 잘 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. 단백질 굉장히 중요해요.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미량 영양소, 특히 미네랄 섭취도 같이 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지방,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에요. 그리고 비타민, 미네랄이 골고루 섭취가 돼서 에너지도 만들고 빨리 회복도 하고 면역도 유지하고, 이게 이제 균형적인 방법의 모델일 텐데, 식사로 어떻게 만드냐면 밥 드시죠? 한식을 기준으로 보면 밥 드실 거고, 좋은 재료로 국을 끓이실 거고, 반찬들이 10가지 없어도 돼요. 한 가지만 있으셔도 사실은 괜찮아요. 두부, 계란, 단백질 음식, 그 다음에 적합한 내 입에 맞는 채소 요리 하나 정도로 어우러지게 식사하신다면, 아니라면 반찬을 없애고 밥에 실한 재료를 넣은 국 한 사발이어도 그 영양을 다 취하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. 이렇게 새끼 식사하시고 과일이며 견과류며 유제품 섭취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. 어느 하나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. 과일의 치중도 소화가 영 안 되시고 위배출이 잘 안 되는데 야채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, 그 다음에 고기는 도저히 싫은데 고기가 필요합니다. 고기를 꼭 드세요. 이것도 맞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. 우선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식사와 소화 상태에 맞춰서 좋은 음식들을 내가 편한 거를 좀 골라서 잘 드실 수 있게 해서 체중이 너무 급격하게 감소되지 않게 하는 게 맞겠죠. 병원 식사 찍어 놓은 거예요. 병원 식사의 기억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환자식이에요. 밥에 국에 4가지 반찬에 과일에 우유에, 그죠? 끼니마다 다른 반찬일 필요도 없고,
아침 먹었던 거 점심에 또 드셔도 되거든요. 근데 그게 내 입에 맞으면 돼요. 양식이라면 빵에, 습에, 채소에, 계란이나 치즈에 뭐 그 정도 드레싱에 이렇게 있으면 또 어우러지는 좋은 균형 있는 영양을 취하실 수가 있어요. 뭐 밀가루는 안 돼.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요새 없으시죠, 그죠? 네. 자, 그런데 못 먹을 만한 증상들이 생길 때 관리하는 팁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이 되고 방법적으로 좋은 팁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증상이 심각하면 약물 관리를 빨리 하시고 적절하게 케어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옆에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은 영양상담실에 비치를 해놓고 암교육센터에서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. 필요하실 때마다 이용을 좀 가져가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니면 외래 진료나 병동에 입원하셨을 적에 영양 상담 요청하시면 필요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섭취량 올리기 위한 증상별 관리. 입맛이 없어요. 소화가 안 돼요. 당 관리가 안 돼요. 설사해요.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췌장암을 진단을 받으시고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4가지 증상 가볍게 넘어가 볼게요. 입맛이 없어요. 억지로 드실 필요 없고 입에 맞는 간을 하시면 돼요. 담백한 게 맞으면 담백하게 드시고 자극적인 게 맞으면 자극적으로 드셔도 돼요.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야. 도저히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. 식욕 촉진제 주세요 하셔서 입맛을 좀 개선해 보시는 것도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꼭 가정식 좋은 재료 내가 한 거, 우리 식구가 해준 거 아니어도 돼요. 조미료 조금 들어가도 또 누가 해줘도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. 맛있게 잘 드시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영양보충제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. 영양보충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계속 개발이 되고 활용하기 너무 좋은데 많이 교육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대체로 종합으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마시는 영양 보충제가 시중에 사 먹을 수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거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 뭐냐면 죽이에요. 근데 영양 밀도를 좀 높여놓고 가루로 돼 있고 물만 섞으면 집에서 먹는 죽이 되는 영양죽도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영양제도 덩어리가 커서 먹기가 힘드시다면 씹어 먹는 구미 제품 있죠. 이런 제품으로 종합 영양제를 취해 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. 단백질만 부족하게 될 경우, 단백질 섭취가 계속 안 되시는 경우는 그것만 따로 보충하는 환자용 단백질 식품도 있습니다. 소화가 안 돼요. 빨리 드시고 급하게 드시면서 소화가 안 돼요 하시지 마시고 꼭꼭 잘 씹어 드시고, 식사할 때 너무 빨리 드시면서 또 물하고 한꺼번에 드셔버리면 소화가 더 안 되니까 식사 도중에 수분 섭취는 좀 적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. 중간 간식을 또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. 기름기가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방에 대한 거는 소화 흡수만 되면 드시도록, 그러나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때는 지방을 줄이시도록, 지방을 사실은 잘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채소에 대한 부분은 좀 부드러운 부분들은 씹었을 적에 연육이 질겅거리는 부분들이 딱 잘릴 수 있는 부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방을 일부러 생각하고 그 내용을 넣어 놓은 거는 아닌데, 단백질 음식들은 대체로 지방이 많은 제품도 있고 적은 제품도 있어요. 해서 많은 제품을 열심히 드시면서 소화가 안 돼요 하시지 마시고 좀 지방이 적은 고단백 제품을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대체로 콩들 중에 대두나 뒤누니 콩이 지방 함량이 좀 높고 비지로 가스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. 그 다음에 생선 중에 어르신들 보양한다고 장어 얘기 많이 하시죠? 제일 지방 함량이 높은 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고기 종류는 오리나 닭은 껍데기가 지방이 많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구이 형태의 고기가 대체로 지방이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담백하게 살코기로도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 너무 맛있게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요리 방법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대로 이용해 보시고, 현재 겨울이고 시원한 탕국이 먹을 수 있는 계절이 됐잖아요. 그래서 흰살 생선으로 지리 형태 한 그릇 하시면 소화도 맛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
네, 당이 조절이 잘 안 되실 때는 우선 드시면서 올라가는 혈당을 약물 관리를 좀 하세요라는 얘기를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. 타이트한 혈당 조절보다는 공복에 한 150, 식사하고 한 250 정도 범위 안에서 조절이 된다면 몸이 너무 이하되거나 저혈당으로 고생하시는 시간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실은 당뇨식의 원칙은 균형식이에요. 골고루. 해서 밥만, 죽만 드시지 말고 한 점이라도 반찬이 같이 먹어지는 게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저혈당이 안 오게 하는 게 우선은 더 중요하겠죠. 저혈당이 왔을 때는 빨리 달콤한 사탕이나 설탕을 드시는 게 그때는 필요하고요.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실 때 영양상담 요청하시면 필요한 부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단 거는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는데 그 불고기 할 때 당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. 그죠? 볶음할 때도 살짝 시럽이나 설탕이 들어가야 맛있어요. 그 정도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아 무조건 나는 당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맛을 위해 넣는 소량의 당분은 활용을 하시되 과일을 너무 많이 먹고 주스와 음료를 즐겨 드시면서 당 관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밥은 반찬을 드시게 될 때는 주로 빵과 감자나 고구마는 그 자체만 드실 때가 많잖아요. 그러면 혈당 관리가 더 잘 안 돼요. 그래서 우유를 아니면 계란을 아니면 치즈를 같이 어우러지게 드신다면 혈당 관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영양 섭취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설사를 해요. 우선은 장을 좀 쉬어줘야 되겠죠. 그리고 빠진 수분에 대한 걸 보충을 잘 해주셔야 돼요. 거칠게 야채 드시는 건 잠깐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부드럽게 드시는 게 좋겠죠. 차갑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. 제일 먼저 급성 설사기에는 김치국물만한 게 없어요. 그죠? 쌀죽이 제일 낫고 요게 조금 회복이 돼서 식사 진행하실 때는 영양을 조금 넣은 죽을 이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순한 국에 부드러운 단백질 반찬 좀 챙기시면서 그 식사가 영양 가치 있게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설사하실 때는요 죽 위주로 드시는 게 맞는데 그게 너무 오래 가버리면 체력을 잃게 되니까 두부나 계란이나 생선 같은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드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. 지방이 변을 봤더니 대변에 기름이 좀 떠요. 그러면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지방보다 많은 양의 섭취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췌장 기능이 약해져서 지방을 소화 흡수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거든요. 그러면 적은 양의 지방을 먹었는데도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약이 필요한 거고 과다하게 섭취해서 문제가 됐다면 좀 과다한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해서 섭취량을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올려보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적절히 물도 잘 드셔서 수분 섭취가 유지가 되게 하시고 밥에 반찬이 어우러지게 드시면서 5가지 식품군 과일과 우유까지 잘 챙기시면 내 영양 상태를 좋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